내가 본 건 당연히 맞고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바쁜 기간인데 7불살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 때 끈거리하러 나갈 때 현장을 나갔다는 것은 그 물건을 뭔지 보고 구매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미 평론가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님, 네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되는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맞물려서 그렇지 사실은 수사는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렇군요. 경남 성관이가 이미 작년 12월에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때부터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요. 이것이 언제 얘기냐면 2022년에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직후 2개월 후에 그러니까 김영선 당시 캠프의 회계 책임자가 그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을 보낸 것을 지금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회계 책임자의 그거에 송금이 문제가 될까요? 즉 적법한 과정,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보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6,300만 원과 관련돼서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선관위가 고발을 한 거고요. 네. 또 명태균 씨가 보니까 지금 김영선 의원 측만이 아니라 다른 타 후보들, 그 지역의 다른 후보들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받은 그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지금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창원지검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 김영선 전 의원과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7불사 회동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 김수희 평론가님 어떤 내용인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칠불사 회동,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에서 이루어진 회동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칠불사는 이제 천년 온돌 아자방이라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예. 또 정치인들도 선거 전후에 자주 방문하는 그런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칠불사에서 결국에 이준석 의원과 이제 개혁신당 인사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나게 된 이 사건인데 예. 이게 2월 28일에 연락을 받게 돼서 3월 1일에 만났다고 해요. 저기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 측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런 자료를 직접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에 이들이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김건희 영부인 메시지를 줄 테니까 개혁신당 비례순번 1번을 달라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간 상태입니다. 그때 이준석 의원은 뜬금없이 1번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결국에는 이 회동이 끝나고 한 새벽에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인가. 네. 그 단순 확인차 내려갔고 그다음에 단칼에 거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어떤 양측 간에 딜 시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걸 두고 이제 현재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이준석 대표가 그냥 바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그래서 성사는 안 된 걸로는 보이지만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러 칠불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만남 자체는 좀 어떻게 봅니까? 홍석준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오선이나 하신 분이 이런 어떤 폭로를 통해서 개혁신당 1번을 요구하는 자체가 참 저는 창피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때는 뭐 선거를 나가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가 굉장히 좀 선거상에서 좀 어려운 그리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도 어려웠고 지금 개혁신당도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예. 비례의원들까지도 굉장히 몇 번까지 받을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칠불사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한 건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어떤 개입의 어떤 폭로를 증거를 터뜨리면 상대적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 내지는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안고 그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그 대표가 의원이 잘하신 것처럼 정말 선거의 기재인데 이준석 의원이 봤을 때도 이게 별게 없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괜히 터뜨렸다가는 후폭풍이 염려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종호 평론가님,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뭐 SNS를 통해서 그 경위랑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밝혔습니다. 네네. 이렇게 상세하게 해명에 나선 건 그만큼 뭔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느낌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사실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요? 이거 예. 바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좀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라는 언론 매체가 19일 날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밝혔을 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보다 더 지금 초점을 받는 게 지금 공천 장사 내지는 뭐 공작 정치 이렇게 이름 붙여진 즉 폭로를 위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거래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고요.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내려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냐라는 이야기에는 낮에 일정이 많았다, 촘촘했다. 뭐 그다음에 직접 보아야만 확인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오선 의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갔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완결성이 없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례는 당시에 거절했다.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지금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 과연 이 5가지가 전부 다 좀 적절하게 여겨질지는 좀 의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완결성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바로 이 폭로를 위해서 폭로하는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만약에 완결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완결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폭로물을 받아서 폭로를 했을 테고 그러려면 사실상 대가를 줘야만 그 폭로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결성을 찾는 그러니까 그 밤중에 내려가서 완결성을 찾는 그 행태 자체가 사실은 공작 정치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비판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김영선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을 공유하자 개혁신당 관계자들은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 오후에 금태섭 후보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어요. 끝난 다음에 그 위층에 있던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폭로는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그거로 비례대표 1번을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받으면 순수성도 훼손되고 그리고 개혁신당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듣고 김해로 옮겼는데 컷오프돼서 완전히 열받았다. 근데 그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한다. 근데 이걸 자기가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혁신당에서 3번을 달라. 명색이 당명에 개혁이란 걸 넣었는데 죄송하지만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뭐 개혁하고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김수희 평론가님, 그 들어보면 이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는 이게 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는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계속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거냐? 이거는 더 따져봐야 될 면밀하게 점검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몇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이 의혹을 부식시키기는 좀 어려운 향후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개혁신당에서 이거를 받지 못할 정도면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공천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혁신당 쪽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도 조홍천 전 의원이 언급을 잠깐 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 노선 이런 것들이 개혁신당하고 어울리는 노선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석연치 않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좀 1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조금 뭐 결과적으로 성사는 안 됐지만은 어느 정도의 딜은 또 했던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남아있는 것을 이제 개혁신당 측도 이제 충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해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7불사 회동 보도 이후 정치권 파장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